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채널 냥냥펀치 연구소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첫째 냥이가 외로워 보여서 정말 큰맘 먹고 동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행복과 귀여움이 2배가 될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 동장 문을 열자마자 첫째는 털을 바짝 세우고 캬 괴성을 지르고, 둘째는 빛의 속도로 소파 밑으로 사라져서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 애가 원래 이렇게 사나운 애였나?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고양이의 언어를, 고양이의 방식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짚어드리고, 두 고양이가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평생의 단짝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첫째 냥이와 혹시 있다면 둘째 냥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누가 누구랑 전쟁 중인지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합사 비법을 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동물인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이해해야 왜 쟤들이 저러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작은 개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개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립적이고 영역적인 동물이에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혼자 사냥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단독생활 사냥꾼이었죠. 즉, 고양이에게 내 집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나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영토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라는 작자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낯선 놈을 오늘부터 네 동생이야 하면서 데리고 들어온다. 이건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내 영토에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하악질을 하고 으르렁거리는 건 너 성격이 왜 그래?가 아니라 내 집에 웬 놈이냐? 당장 나가! 라고 외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양이의 방어 기제라는 사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개의 독립왕국을 평화적으로 통합하려는 위대한 외교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외교관 집사님들, 협상 테이블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합사 전 집사의 마음가짐. 당신은 외교관이자 심리치료사다. 본격적인 실전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전략과 전술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장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많은 집사님들이 둘째를 들이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첫째가 짠! 하고 나타나 동생을 핥아주고 보듬어줄 거라는 아름다운 환상을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보통은 냉혹하고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고양이 합사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언제 결승선이 보일지 모르는 지루하고 고독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몇 달, 심지어는 1년 이상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님이 조급해하는 순간 애써 쌓아 올린 평화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하악질이야? 인터넷 보니까 다들 금방 친해지던데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그 불안감은 마치 와이파이 신호처럼 고양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집사의 감정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면 고양이들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구나.
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낯선 녀석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존재구나 라고 확신해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두 독립왕국의 평화조약을 주관하는 위대한 외교관이다. 나는 고양이 행동학을 마스터한 전문 심리치료사다 라고 말이죠. 주권이 다른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두 고양이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첫째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이 좋았는데 둘째는 왜 저렇게 소심할까? 이런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각자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기질도 다른 완전한 개별적인 인격체, 아니 묘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아주 느긋하게, 정말 아주 느긋하게. 너희가 평생 서로 핥아주는 사이가 안 되어도 괜찮아.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못 본 척만 해줘도 나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할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집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초연한 태도를 보이면 고양이들은 훨씬 더 빨리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연답니다. 이것이 바로 합사 성공의 팔하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격리 공간 준비하기. 신입을 위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자, 이제 외교관의 마음을 장착했다면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새로운 고양이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격리 과정을 생략하고 집에 오자마자 두 고양이를 짠 하고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준비도 안 된 소개팅 상대를 이키나리 방 안에 밀어넣고 자,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격리 공간은 단순히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신입 양이를 위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신입 고양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해요. 깨끗한 물과 사료는 기본이고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숨숨집이나 박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매우 중요해요. 고양이는 매우 청결한 동물이라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또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몇 개를 넣어주어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창문이 있어서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방이라면 더욱 좋겠죠. 이 공간의 핵심은 기존 고양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이곳이 안전한 곳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기존 고양이가 문틈으로 신입을 훔쳐보거나 앞발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스위트룸에서 며칠 혹은 몇 주간 편안하게 지내며 새로운 집의 냄새와 소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적인 합사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세 번째, 신입 양이의 첫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입국 절차. 드디어 D-Day입니다. 새로운 식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죠. 이날은 최대한 집안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을 부르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활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새로운 고양이는 이미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음과 자극은 공포심을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잠시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부탁하고 집사님 혼자 조용히 이동장을 들고 미리 준비해둔 5성급 스위트룸, 즉 격리 공간으로 직행하세요. 방에 들어간 후에는 바로 이동장 문을 열어주되 절대로 고양이를 억지로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봐, 여기가 네 새 집이야라며
손을 넣거나 이동장을 흔드는 행동은 최악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로 걸어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이동장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집사님은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아주세요. 이제부터는 그 방이 온전히 신임냥이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기존 고양이에게는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되 약간의 특식을 제공하거나 더 많이 놀아주면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지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겼네?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날의 목표는 만남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안정감 찾기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냄새 교환의 시작, 수건 한 장의 마법. 자, 이제 두 고양이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소리와 희미한 냄새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외교 협상의 첫 단계는 바로 냄새 교환입니다. 고양이에게 냄새는 우리 인간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아요. 냄새를 통해 상대방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수많은 정보를 파악하죠. 따라서 서로의 냄새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은 직접 만나기 전에 이런 친구가 우리 영토 안에 새로 들어왔구나 라고 미리 정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이나 담요, 혹은 집사님이 입었던 티셔츠 같은 천을 준비하세요. 먼저 첫째 고양이의 뺨이나 턱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채취를 묻힙니다. 고양이들은 이 부위에서 친밀감 페로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곳에 냄새를 묻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이 수건을 둘째 고양이가 있는 격리 공간의 바닥에 슬쩍 놓아주세요. 억지로 코에 가져다 대거나 몸에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두는 겁니다. 둘째는 경계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거나 혹은 아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 괜찮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둘째의 채취가 묻은 수건을 첫째가 있는 공간에 놓아주세요. 첫째는 아마 냄새를 맡고 하악질을 하거나 등을 세우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니 절대 혼내지 마세요. 아, 이런 냄새를 가진 낯선 녀석이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냄새 교환을 하루에 한두 번씩 며칠 동안 꾸준히 반복해 주세요. 두 고양이가 수건 냄새에 더 이상 하악질을 하거나 극단적인 경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킁킁거리거나 무시하는 단계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냄새 교환 심화 과정, 간접적 만남의 모든 것. 수건 교환만으로 냄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좀 더 강도를 높여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냄새 교환 심화 과정 또는 간접 영토 침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상대방의 흔적이 내 공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생활 공간 용품 교환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사용하던 방석이나 담요를 둘째에게 주고 둘째가 쓰던 것을 첫째에게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낯선 냄새의 안기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채취를 그 위에 덧씌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낯선 냄새가 익숙한 내 냄새와 섞인 냄새로 변하면서 경계심이 한층 누그러지게 됩니다. 장난감을 교환해서 놀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가 가지고 놀던 낚싯대를 바로 둘째에게 가져가서 놀아주고 그 반대도 시도해보는 거죠.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침과 채취가 묻은 장난감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양이 빗을 하나만 사용해서 첫째를 비껴주고
바로 그 빗으로 둘째를 비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털과 냄새가 직접적으로 섞이게 되어 훨씬 더 강력한 냄새 교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천천히 시도해야 합니다. 이 심화 과정은 두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섬세하고 중요한 외교적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집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인내심.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사의 인내심입니다. 앞서 마음가짐 단계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인내심은 합사 과정 전체에서 집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고양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집사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진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냄새 교환 잘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문을 열어볼까? 하악질을 좀 덜 하는 것 같으니 이제 만나게 해줘도 되겠지? 이런 성급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고양이의 관계는 계단처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지 엘리베이터처럼 순식간에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제 3칸 올라갔다가 오늘 2칸 내려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때 집사의 인내심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도 절대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됐구나.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마치 갓 심은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고양이들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하게 땅을 파헤쳐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내심이 깊을수록 합사의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7번째, 고양이들을 무시하라. 최고의 관심은 무관심. 고양이들을 무시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 행동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합사 초기, 두 고양이가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집사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격리된 방문 틈 사이로 두 고양이가 서로를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달려가서 안 돼, 싸우지 마 라고 소리치거나 한 마리를 안아 올리며 다른 한 마리를 혼내거나 혹은 괜찮아 라며 둘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관점에서 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내가 저 녀석을 보고 으르렁거렸더니 집사가 달려와서 관심을 가져주네?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즉, 집사의 관심이 부정적인 행동, 으르렁거림, 하악질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집사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고양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고양이가 서로에게 약간의 적대감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내 할 일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이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이야 라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런 전략적 무관심은 고양이들에게 저 녀석의 등장은 별일 아니구나. 내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겠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정말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면 박수를 치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분리해야 합니다. 8번째, 긍정적 연관성 만들기. 문을 사이에 둔 저녁 식사. 이제 서로의 냄새에 익숙해지고 집사의 무관심 속에서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면 다음 단계는 긍정적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상대방의 존재는 좋은 일이 생김이라는 공식을 고양이의 뇌리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놀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을 사이에 두고 식사하기입니다. 신입 고양이가 있는 격리 공간의 문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밥그릇을 놓아주세요. 처음에는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두 고양이가 문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식사하는 소리와 냄새를 느끼면서 자신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하는 것이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 문만 경계한다면 밥그릇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밥그릇을 더 멀리 떨어뜨려 고양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세요. 며칠에 걸쳐 점진적으로 밥그릇의 위치를 문 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양이는 저 녀석의 냄새와 소리가 들려오니 맛있는 밥이 나오네. 저 녀석이 꼭 나쁜 존재만은 아닐지도 몰라. 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이때만 특별히 맛있는 간식이나 습식 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는 사료보다는 기호성이 높은 음식을 제공해야 상대방의 존재와 특별한 즐거움을 더 강력하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사이에 둔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두 고양이의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영토 교환. 이제 네가 내 방을 구경할 차례. 문을 사이에 둔 식사를 통해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쌓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영토 교환 사이트 스와핑을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두 고양이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입 고양이가 격리된 방 밖의 세상, 즉 기존 고양이의 주된 영역을 탐색하며 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고양이가 신입 고양이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격리 공간에 들어가 그 냄새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기존 고양이를 다른 방, 안방이나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있게 하고 그동안 신입 고양이를 격리 공간에서 나와 집안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해주세요. 아마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닐 겁니다. 이때 집사님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탐색할 시간을 준 뒤 신입 고양이를 다시 격리 공간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후 안방에 있던 기존 고양이를 나오게 하고 이번에는 기존 고양이가 신입 고양이의 격리 공간에 들어가 냄새를 맡도록 합니다. 기존 고양이는 아마 방 안에 가득한 낯선 고양이의 냄새에 하악질을 하거나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낯선 존재의 흔적을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영토 교환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고양이들은 서로의 냄새가 집안 곳곳에 섞이는 것에 점차 둔감해지고 결국에는 이 집은 나만의 영토가 아니라 저 녀석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 영토의 경계를 허무는 매우 효과적인 평화 협상 과정입니다. 10번째, 첫 대면의 순간,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자, 드디어 많은 집사님들이 가장 긴장하고 기대하는 순간, 바로 첫 대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대면은 아주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투명한 벽입니다.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안전문 베이비 게이트이나 방묘문입니다. 문을 열어두는 대신 문틀에 안전문을 설치해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만약 안전문이 없다면 기존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문틈에 무거운 물건을 괴어두어 고양이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문만큼 안전하지는 않으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문을 설치했다면 이제 문을 사이에 두고 하던 긍정적 연관성 만들기 훈련을 안전문 너머로 서로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문 양쪽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밥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게 하거나 각자의 공간에서 동시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이죠. 이때 두 고양이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고 꼬리를 살랑이며 호기심을 보인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털을 세우고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거나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달려들려고 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문을 닫아 다시 격리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 대면의 목표는 인사하기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전함을 학습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비로소 완전한 합사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11번째, 하악질과 으르렁거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합사 과정에서 집사님들의 멘탈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악질과 으르렁거림일 겁니다. 쉭쉭거리는 소리와 낮은 동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우리 애들은 망했구나. 쟤들은 평생 원수로 살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악질과 으르렁거림은 공격의 신호가 아니라 방어와 경고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고양이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나는 지금 매우 불편하고 불안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거리를 유지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양이들만의 매우 평화적인 소통 방식인 셈이죠. 따라서 고양이가 하악질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혼내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사가 하악질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을 한다면 고양이는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억압당한 고양이는 결국 경고 없이 바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악질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네가 불편하구나. 알았어. 거리를 좀 둘게라고 생각하며 두 고양이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주거나 한쪽의 시야를 가려주거나 혹은 아예 다시 분리하여 각자 안정을 취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하악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라고 고양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2번째, 고양이의 바디랭귀지 읽기, 소리 없는 대화의 기술. 고양이들은 소리보다 몸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합사를 위해서는 이 바디랭귀지를 읽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고양이가 대면했을 때
우리는 단순한 하악질 소리 너머에 섬세한 신호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먼저 귀를 보세요. 귀가 편안하게 앞을 향해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귀가 양옆으로 쫙 펴져서 소위 마징가 귀가 되거나 뒤로 바짝 누워 있다면 긴장감과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눈 역시 중요합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고양이 눈인사는 신뢰와 편안함의 표현입니다. 반면 동공이 극도로 확장된 차에 상대방을 빤히 응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전이자 위협 신호입니다. 수염의 방향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염이 편안하게 옆으로 펼쳐져 있으면 안정된 상태지만 앞으로 빳빳하게 서거나 뒤로 바짝 붙어 있다면 경계심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꼬리입니다. 꼬리를 부드럽게 세우고 끝을 살짝 구부리고 있다면 친근함과 호기심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꼬리를 바닥에 대고 빠르게 탁탁 치고 있다면 짜증과 불만이 쌓였다는 신호이며 부풀어 오른 너구리 꼬리는 극도의 공포와 공격성을 나타내는 최종 경고입니다. 또한 몸을 낮추고 웅크리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이며 몸집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털을 세우는 것은 공격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고양이 사이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고양이 전문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합니다. 13번째, 짧고 굵은 감독하의 만남, 3분 외교 회담. 안전문을 사이에 둔 대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이 관찰된다면 드디어 안전문을 제거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절대로 이제부터 같이 살아 라며 방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만남은 아주 짧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반드시 집사의 철저한 감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3분 외교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보상입니다. 먼저 두 고양이가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를 골라야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혹은 우다다를 하며 흥분한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각 고양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 두 고양이 사이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자에게 간식을 주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고양이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녀석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는 지금 아주 즐겁고 맛있는 걸 먹고 있어라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만남은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정도로 아주 짧게 끝내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가장 즐거운 순간에 만남을 종료하고 다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놀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죠. 이 짧고 굵은 만남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이 과정은 두 고양이가 서로의 존재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실전 훈련입니다. 14번째, 놀이를 통한 긴장 완화. 최고의 외교 도구, 낚싯대. 두 고양이 사이에 어색하고 긴장된 기류를 깨는데 놀이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특히 낚싯대와 같은 상호작용형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는 단순한 에너지 소비를 넘어 두 고양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사냥 행위의 모방입니다. 함께 같은 사냥감, 장난감을 쫓는 경험은 두 고양이 사이에 미묘한 동료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저 날아다니는 깃털을 잡아야 하는 한 팀이야. 라는 무의식적인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죠. 감독하에 짧은 만남 시간에 집사님은 양손에 낚싯대를 하나씩 들고 두 고양이와 동시에 놀아주는 놀이 테라피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시작하고 점차 거리를 좁혀가며 같은 공간에서 놀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고양이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흔들어주고 두 마리 모두 사냥에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 마리가 장난감을 독차지하게 두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역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고양이가 같은 불빛을 쫓으며 함께 달리다 보면 어느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잊고 놀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놀이 활동은 서로를 경계해야 할 침입자가 아닌 함께 사냥하는 동료로 인식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하여 함께 노는 것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공식을 완성시켜 주세요. 낚싯대는 단순한 플라스틱 막대가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우아하고 효과적인 외교 도구입니다. 15번째,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합사를 망치는 최악의 행동들. 지금까지 성공적인 합사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인사시키기. 두 고양이를 각각 안아들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거나 한 마리를 다른 한 마리 앞에 강제로 내려놓는 행동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이 경험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만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한쪽만 예뻐하기. 특히 기존 고양이가 신입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해서 신입 고양이만 감싸고 돌거나 첫째를 혼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는 첫째의 질투심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합사 기간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너의 자리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밥그릇과 화장실 공유 강요하기. 이제 좀 친해졌으니 같이 써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고양이에게 밥그릇과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개인 자원입니다. 영역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양이 수보다 최소 하나 더 많은 수의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자원이 풍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싸움을 방치하거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작은 하악질은 무시해도 좋지만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격렬한 싸움은 반드시 개입해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맨손으로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흥분한 고양이는 집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큰 쿠션이나 담요를 던져둘 사이를 가르거나 박수소리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후 분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피하셔도 합사 실패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16번째, 후퇴와 퇴보에 대처하기.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기. 합사 과정은 결코 순탄한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걸음 나아갔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과정의 연속에 가깝습니다. 어제까지는 안전문 너머로 서로 킁킁거리며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격렬하게 하악질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바로 이 퇴보의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 애들은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투고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들의 관계 역시 수많은 탐색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퇴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독하의 만남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즉시 다시 분리하고 안전문을 설치한 상태에서 긍정적 연관성 만들기 훈련을 며칠 더 진행하는 것이죠. 마치 게임에서 어려운 보스를 만나 실패했을 때 다시 이전 스테이지로 돌아가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갖춰 재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후퇴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린 외부의 소음, 집사의 미묘한 감정 변화, 혹은 그저 그날 고양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그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한 단계 뒤로 물러나 다시 시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합사에서 후퇴는 실패가 아니라 더 단단한 관계를 위한 숨고르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17번째, 풍부한 자원 제공, 모두가 왕이 되는 환경 만들기. 고양이 세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잠자리,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집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수직 공간 캣타워 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집안에 이 모든 자원이 단 하나씩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이 더 세거나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할 것이고, 신입 고양이는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다묘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자원의 풍부화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실은 반드시 고양이 수 플러스 1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2마리를 키운다면 화장실은 최소 3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화장실들은 집안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의 화장실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밥그릇과 물그릇 역시 여러 곳에 두어 언제든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캣타워나 선반을 설치하여 고양이들이 각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수직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한 숨숨집이나 박스를 집안 곳곳에 두어 언제든 원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원이 넘쳐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들은 굳이 서로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 집에는 모든 것이 충분하니 저 녀석의 존재가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훨씬 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8번째, 첫째 고양이 챙기기, 왕의 귀환을 환영하라. 합사 과정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아무래도 약자처럼 보이는 신입 고양이에게 마음이 더 쓰여 첫째에게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둘째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큰 심리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첫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독차지해왔던 집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완벽했던 영토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침입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집사마저 자신보다 신입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첫째는 엄청난 박탈감과 질투심,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신입 고양이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사 기간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첫째를 더 챙기고 네가 여전히 이 집의 왕이고 나의 첫 번째 사랑이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첫째에게 먼저 인사하고 간식을 줄 때도 첫째에게 먼저 주고 쓰다듬거나 안아줄 때도 첫째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첫째와 단둘이 함께하던 특별한 놀이 시간이나 교감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 고양이가 온 이후로 자신의 삶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사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의 마음이 안정되어야만 비로소 너그러운 마음으로 둘째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첫째의 마음을 얻는 자가 합사를 지배합니다. 19번째, 우리의 기대치 관리하기. 친구가 아닌 룸메이트도 괜찮아. 자, 이렇게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다면 이제 두 고양이는 아마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지는 않는 최소한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집사님들이 마지막 기대를 품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쟤들이 서로 껴안고 자고 서로 핥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고양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양이가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반드시 절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로 인해 평생 서로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면대면한 룸메이트 사이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합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같은 공간을 평화롭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합사는 100% 성공한 것입니다. 서로 그루밍을 해주거나 꼭 붙어 자는 모습은 그야말로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 집 고양이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억지로 친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사의 욕심이 고양이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관계의 거리를 존중해주고 그저 평화로운 공존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원수가 아니라 그냥 그런 애가 있나 보다 하는 룸메이트가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외교관이자 최고의 집사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장기적인 평화 유지.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마침내 두 고양이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 유지는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번 형성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고양이들의 관계도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거나 혹은 한 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후 낯선 냄새를 묻혀오는 등 아주 사소한 변화가 다시 둘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두 고양이의 관계를 주시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했던 자원의 풍부화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밥그릇과 물그릇은 여러 곳에 두며 모든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수직 공간과 은신처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두 고양이에게 공평하게 애정과 관심을 분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만 편애하는 모습은 질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나빠지는 조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격리와 점진적인 재소개 과정을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다묘 가정은 한 번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꾸준한 관심과 현명한 관리 속에서 유지되는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집은 영원한 평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고양이를 왼수가 아닌 가족으로 만드는 20가지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 놀라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왜 성급한 합사가 두 고양이를 평생의 원수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인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고양이 합사는 단순히 두 마리의 동물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충돌 없이 공존하도록 돕는 위대한 외교 활동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지만 어느 날 두 녀석이 코를 맞대고 인사를 하거나 나란히 창밖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엄청난 보람과 행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녀석들이 가끔 투닥거리고 서로를 귀찮게 하더라도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집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둘째 입양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이미 합사 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집사님들께 평화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께 공유, 일명 냥냥펀치 날리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